안녕하세요. 인크레파스 교육센터 강사 장동형입니다. 자, 오늘은 DML 세 번째 시간이죠. 그룹화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먼저 목차는요, 그룹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을 짚어보고, 그 다음에는 그룹 함수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그룹 바이 키워드를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헤딩이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화란 무엇일까요? 가운데 이렇게 원을 보시면 색깔도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한 이상한 그런 도형들이 막 놓여 있습니다. 이 도형들을 그룹화를 시킬 건데요. 그룹화라는 게 그거예요. 야, 어떤 사람들 모여. 어떤 속성을 가진 사람들 모여. 라고 하는 게 그룹화예요. 자, 보시면 이것을 색깔별로 그룹화 시키면 이런 모양의 그룹이 탄생되겠죠. 세 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색이 같은 것들끼리 모여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개 모였고 세 개 모였죠. 자, 그러면 색깔 말고 그럼 모양으로 한번 모여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동그라미인 애들 모이고요. 색깔에 관계없이 네모인 애들 모이고요. 세모인 애들 막 모입니다. 이게 그룹화예요. 데이터베이스에서도요. 그룹화는 똑같은 개념입니다. 현재 그룹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 이 테이블들은 이 테이블의 내용들은요, 그냥 하나의 그룹입니다. 딱 하나의 그룹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룹으로 쪼개져, 어떤 그룹으로 나뉘어라고 명령을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테이블은 하나의 그룹으로 봅니다. 그룹화를 하기 전에는 조회한 튜플들이 모두 하나의 그룹을 이루고 있음. 맞죠? 근데 이것을 그룹화를 해보겠어요. 그룹을 한번 지어서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컨트리 코드로 지금 그룹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경우 컨트리 코드가 같은 것끼리 모여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ABW라는 컨트리 코드 갖고 있는 튜플 하나 모였고요. 그룹에는 딱 하나의 튜플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AFG라는 컨트리 코드 갖고 있는 4개의 도시들이 모였네요. 자, 그리고 AGO라는 컨트리 코드를 가지고 있는 도시들이 또 5개 모였고요. 자, 그 다음에 AIA라는 컨트리 코드를 가지고 있는 그룹이 딱 2개 모였습니다. 이게 테이블의 전체는 아닌데요. 그냥 간략하게 표시하려고 이렇게만 표시했습니다. 컨트리 코드라는 속성으로 그룹을 짓게 되면 컨트리 코드라는 속성이 같은 튜플들이 같은 그룹이 된답니다. 그룹화를 하는 이유가 그럼 뭘까요? 그룹화를 하게 되면 그룹별로 그룹 함수를 쓸 수 있어요. 그룹 함수는 다음 슬라이드부터 공부할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그룹화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뉘어진 건 아니에요. 이건 단지 그냥 컨트리 코드로 우리가 오더 바이를 하면 정렬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룹화를 하는 게 이런 식으로 같은 튜플들끼리 같이 출력되게 하려고 그룹화를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룹 함수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룹 함수를 쓰면 좋은 이점이 뭐냐? 이 그룹별로 파퓰레이션의 평균이라든지, 즉 인구의 평균이라든지, 인구의 합이라든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 그룹별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룹화를 사용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룹 함수라는 걸 뭔지 배워야겠죠? 자, 그룹 함수는 뭐냐면요. 이러한 컨트리 테이블이 있죠. 컨트리 테이블에서 우리는 이러한 값들을 통계를 낼 수 있습니다. 단지 그룹 함수를 사용함으로써요. 원래 이런 테이블에서 우리가 국가수를 구하려면 하나하나 튜플들의 개수를 다 세야겠죠. 몇 개, 3개, 4개, 5, 6, 7개 세야 되는데 이걸 자동으로 하게 해주는 게 바로 그룹 함수입니다. 자, 총 인구를 구하려면 이 population이라는 컬럼의 값을 다 더해야 되잖아요. 모두 다 더해야 됩니다. 한 239개의 국가 개수만큼요. 근데 이것을 사람이 하려면 너무 힘들죠. 계산기를 사용하더라도 너무 힘들 겁니다. 근데 엑셀처럼 이 데이터베이스도 이것을 자동으로 다 더해주는 그런 함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총인구 나왔죠. 최대 인구는 뭐냐면요. 이 나라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 개의 나라들 중에서 가장 인구가 큰, 즉 맥스, 인구가 맥스인 나라의 인구수를 뽑아낸 겁니다. 최소 면적은 이 서페이스 에어리어가 가장 작은 나라의 면적을 뽑아낸 거예요. 그룹 함수 딱 4개 쓴 거예요. count, sum, 이거 max, min 딱 4개 써가지고 간단하게 표시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내는데 되게 최적화되어 있고요. 그룹 함수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그룹 함수는 count가 있어요. count는 해당 컬럼의 셀 개수를 반환한다.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 안 되죠?
일단 카운트 하고요. 가로 열고 여기에 컬럼명을 집어넣어 줍니다. 또는 카운트 하고 여기다가 별표를 넣어줘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제가 가상의 테이블 하나 만들어 볼게요. 컬럼이 총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컬럼의 이름은 뭐 C1, C2, C3예요. 여기에 뭐 숫자들이 문자가 막 어떻게 들어있고요. 3개의 투플들이 존재합니다. 문자가 막 들어있고 여기는 숫자가 막 들어있는데 숫자는 뭐 2, 3, 5. 이 숫자는 10, 20, 30이다. 이런 테이블이 있다고 칠 때 여기에 카운트 해가지고 여기 C2를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값이 반환이 되냐? 3이라는 게 반환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컬럼에서 이 C2라는 컬럼에서 널이 아닌 셀들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보면은 첫 번째 거 널 아니죠. 2니까 구해주고요. 3이니까 또 하나 더해주고요. 5니까 하나 더해줘서 총 3이 돼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5가 아니고 널이었다. 그러면 뭐가 반환될까요? 2가 반환됩니다. 즉 해당 컬럼에서 널이 아닌 셀들의 개수를 반환하는 게 바로 카운트 함수예요. 근데 여기서 카운트 해가지고 all이라는 이 별표를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곱하기 표시죠. 어떻게 되냐면 모든 컬럼에 대하여 세는 건데요. 여기서 널이 아닌 것들을 빼고 셉니다. 튜플 하나 셌어요. 또 셌어요. 근데 만약에 네 번째 튜플이 널이었다면 얘는 세지 않겠죠. 근데 사실 테이블에 모든 컬럼이 다 값이 널인 그런 튜플이 존재할까요? 이 튜플은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튜플을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저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5를 넣어주면 이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튜플의 개수를 세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컬럼명을 넣어주거나 아니면 전체 튜플의 개수를 구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곱하기 표시를 넣어주면 튜플의 개수를 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썸인데요. 썸은 해당 컬럼의 합을 반환한대요. 방금 거 지우면 안 됐는데 이거 지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여기 컬럼명이 딱 하나 있어요. C1이 하나 있고 20, 30, 40이었다. 그러면은 썸 해가지고 여기 C1을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 20 더하기 30 더하기 40 해서 90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맥스랑 민이 있는데요. 맥스에서 여기다 C1을 넣어주면 이 중에서 가장 큰 값 뭐죠? 40입니다. 그럼 40 반환해줘요. 되게 간단하죠? 그리고 민 하면 제일 작은 값 반환해줍니다. 이 세 개 중에서요. 그러면 20 반환해주고요. AVG 하면 30이 반환되는데요. AVG는 평균이에요. 20 더하기 30 더하기 40 해가지고 나누기 3 하면 30이 되죠. 총 지금 90 나누기 3이니까요. 네. 자, 그리고 베리언스라고 분산인데요. 분산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 이런 값들이 얼만큼 서로 띄엄띄엄 있느냐예요. 이게 값들이 뭐 1, 100, 1000 이렇게 돼 있으면 만 이런 식으로 값들이 4개가 있으면은 이것의 분산값은 꽤 클 거예요. 근데 평균값은 대충 대략적으로 보면은 한 뭐 1000, 101이고 이걸 4로 나누면은 대충 2500 정도 될 거겠죠. 2500 정도가 평균인데 이 2500이라는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많이 떨어져 있느냐 이게 바로 분산인데요. 지금은 분산값이 꽤 클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5000, 5001, 5010 그리고 뭐 4990 이런 값들의 평균을 구해서 평균 대충 5000 정도 되겠죠. 5000에서 이 값들이 얼만큼 많이 떨어져 있는지 별로 안 떨어져 있잖아요. 한 10 차이도 나고 뭐 10 차이 나고 차이 안 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분산값은 되게 작을 거예요. 어쨌든 모든 그 해당 컬럼의 값들을 다 가져와서 그것의 분산을 구하려면 이 함수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stdev인데요. 이게 표준 편차입니다. 스탠다드 디베이션인가 아마 그럴 건데 자, 이거는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건데 표준 편차는 그냥 분산값에 루트를 씌우면 이게 바로 표준 편차예요. 자, 어쨌든 분산과 표준 편차를 사용하게 될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사용하려면 이 함수를 꼭 쓰시면 됩니다. 벌써 함수들 다 한 번씩 대충 어떤 내용인지 봤죠? 자, 그러면 이 함수들을 우리가 한번 직접 사용해 봐야겠죠. 그러려면은 워크벤치 키시고요.
여기서 한번 함수 예제들을 몇 개를 보겠습니다. use world 해서 월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요. select count 해가지고 코드를 넣을게요. 그 다음에 이것의 컬럼명을 국가 코드 수라고 출력할 때만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count in dp year 독립한 국가의 수. 자, 그리고 count country 코드를 넣었는데요. 잘못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count all 할게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전체 튜플의 수 라고 하고 from country에서 한번 출력을 해보면요. count, 즉 컬럼의 튜플의 개수를 세는 거잖아요. 컬럼이 아니라 튜플의 개수를 세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코드를 넣었어요. 코드는 이 country 테이블에서 pk죠. pk는 null이 될 수 없어요. 즉 전체 튜플의 수만큼 똑같이 출력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null인 거를 빼고 개수를 세는데 전체 튜플에서 코드 컬럼에서 코드 컬럼에는 null이 절대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count 해가지고 거기에 pk를 넣어주면은 이것은 count all과 똑같은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자, 근데 count에서 indp year 넣었어요. 즉 independent year이니까 독립 안 한 국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독립한 날짜를 모를 수도 있고요. null이 있으니까 이렇게 192밖에 출력이 안 된 거예요.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자, 그 다음에 distinct라고 중복을 제거하는 그런 키워드가 있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count에서 distinct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그 다음에 컬럼명을 써줘요. country 코드 쓰고 이것은 중복 제거한 국가 코드의 수. 자, 그 다음에 count 해서 country 코드 써주고요. 이것은 중복 제거 안 한 국가 코드 수. 이렇게 써줍니다. from city 테이블에서 볼 건데 잘 보세요. 중복 제거 안 한 국가의 코드 수는 4079개입니다. 중복 제거하니까 2032가 됐어요. 자, 여러분들 그럼 이걸 볼게요. select all from city 해가지고 전체 내용 출력하면은 지금 현재 센 컬럼이 어떤 거죠? 이 컨트리 코드죠? 그쵸? 여기서 A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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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G 지금 중복이 되잖아요. 이걸 그냥 하나로 보는 겁니다. 중복이니까. 이 distinct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NLD, NLD 얘네들 다 지금 하나로 보는 거예요. 밑에 아마 더 있을 것 같은데 하나로 보고 이런 식으로 중복을 제거한 다음에 그것의 개수를 세보면 이런 식으로 몇 개 뜨지 않아요. 즉 이만큼의 나라가 있다는 거겠죠. 232개만큼 국가 코드가 있는 거니까 이만큼의 나라가 있고 총 모든 도시는 국가 코드가 있어야 돼요. 아마 널 값이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널이 될 수는 있어요. F키라서 널이 될 수는 있는데 아마 널 값인 도시는 없을 거예요. 어쨌든 이만큼의 도시가 있고 232개만큼의 나라가 있다. 이 도시들이 속한 나라겠죠. 이런 식으로 distinct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sum을 해볼 건데요. select sum population 하고 지구의 인구 from country 기억을 해보면 60억 7,874만 맞나요? 9,450명 이게 이때 당시에 지구의 총 인구였나 보네요. 지금은 더 아마 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60억 좀 넘는 인구가 있었습니다. sum 해가지고 population 했기 때문에 우리가 select all from country 하면 이 population들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다 더한 겁니다. 다 더해가지고 지구의 총 인구를 구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max를 해볼까요? max select max
population from country 하면 중국의 인구가 이렇게 딱 뜹니다. 왜냐면 중국이 인구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컬럼에서 제일 큰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민도 해봐야겠죠? 민은 surface area로 해볼게요. 가장 국토가 좁은 나라 민 surface area from country 그러면 0.4 제가 단위를 모르겠는데 이게 뭐 헥타르인지 아니면 뭐 더 큰 단위인지 모르겠는데요. 엄청 작은 나라입니다. 그럼 중국에 한번 면적을 한번 볼까요? 중국 되게 면적 크잖아요. 러시아가 제일 큰가요? 중국을 한번 보면 select surface area from country where name은 China 맞을지 모르겠네요. 중국의 땅덩이 넓이는 이렇게 큽니다. 근데 아까 전에 그 나라는 되게 작았죠. 자, 그 다음에 평균을 한번 구해볼 건데요. select avg라고 쓰고 가로 열고 surface area 그 다음에 from country 라고 하면 이게 지금 면적의 평균입니다. 다 더해가지고 나라의 개수만큼 나눈 거겠죠? 이거를 좀 다른 방식으로 해보면은 sum과 count를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surface 컬럼에 모든 값들을 다 더한 다음에 나눕니다. count 세야겠죠? 몇 개로 나누냐면 surface가 널이 아닌 것들의 개수를 구합니다. from country 그러면 값이 똑같아요. 둘 다 62,3248.146025 똑같죠? 자, 그 다음에는 근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유해기처럼 쓰는 게 더 보기도 편하고 간단하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분산이랑 표준편차 남았는데요. surface area에 대해서 분산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from country 이 정도 나왔고요. 지금 AVG가 아니라 지금 베리언스죠. 엄청 숫자가 크네요. 그러니까 되게 땅덩이가 작은 나라도 있고 되게 땅덩이가 큰 나라도 있어서 이게 서로 다 띄엄띄엄 있다는 거겠죠. 값들이 똑같이 이번에는 표준 편차니까 스탠다드 디베이션 해보면 이 값에 루트를 씌우면 아마 이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작아졌죠.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그룹 바이를 배우러 가야 돼요. 이제 그룹을 한번 나누러 가볼 겁니다. 이제. 자, 그룹 함수 마지막 부분인데요. 하나의 그룹이었던 테이블을 그룹화를 통해서 여러 개의 그룹으로 만든 뒤 각 그룹에 그룹 함수를 적용하여 원하는 수치를 얻어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그룹화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룹화가 진행이 될 거잖아요. 이렇게 뜨진 않겠지만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룹화가 된다고 가정을 할 때 각 그룹에 대해서 population을 썸해라. 썸 해가지고 population 해라. 그렇게 되면은 전체 그룹을 다 더하는 게 아니라 그룹별로 이렇게 더해요. 그룹별로 더하고요. 그룹별로 더합니다. 더해서 이것을 하나의 표로 보여줘요. 테이블처럼 보여줘요. 띵띵띵 4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룹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룹화를 어떻게 시키냐? 간단합니다. 자, select 하고요. 여기서 그룹화를 하는 이유가 그룹 함수를 쓰기 위해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룹 함수를 씁니다. 그걸 안 쓰면 그룹화를 하는 의미가 없어져요. 자, 그룹 함수를 쓰고 그 다음에 from 그리고 필요하면 where도 쓰고 그룹 by 해가지고 여기서 컬럼 이름을 써주면 끝나요. 지금 우리가 어떤 위 같은 경우는 위에서는 어떻게 그룹화를 지었죠? 컨트리 코드로 그룹화를 지으려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 그냥 컨트리 코드라고 적어주면 돼요. 그럼 끝납니다. 근데 이것을 컨트리 코드만으로 그룹화를 시킬 거냐 아니면 컨트리 코드로 그룹화를 시킨 다음에
그 그룹을 또 다시 다른 컬럼으로 그룹화를 시킬 거면 다시 여기다가 또 컬럼명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그룹에서 또 다시 그룹화를 시키려면 다음 컬럼명을 써주면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테이블에 대해서 이 테이블을 그룹화를 시켜가지고 여러 개의 그룹으로 만들었어요. 각 그룹에는 뭐 튜플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한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있는데 다시 이 그룹을 전체 테이블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어떠한 컬럼 값으로 다시 그룹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또 쪼개지겠죠? 이런 식으로요. 이게 여러 컬럼으로 그룹화를 시키면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회사원 100명이 모여 있어요. 여기서 부서별로 그룹끼리 모여봐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막 모일 거 아니에요. 그룹들이 막 모일 건데 야 그러면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별로 다시 그룹을 지어. 그러면 이 그룹이 여기서 또 다시 이렇게 깨질 겁니다. 그쵸? 그룹화를 시킨 다음에 또 그룹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얘를 처음부터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그룹화를 시키면 이게 커다란 덩어리가 되겠지만 지금 일단 부서끼리 나눈 다음에 다시 거기서 취미별로 나누니까 이렇게 작은 그룹들이 엄청 많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자, 그 차이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자, 해빙하기 전에 한번 그룹 바이를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워크벤치를 켜시고요. 일단은 워드에 있는 월드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걸로 예제를 몇 개를 풀어볼게요. select country code count all 할 겁니다. 그 다음에 from city group by country code 해가지고 출력을 하게 되면요. 현재 컨트리 코드로 일단은 우리가 그룹화를 지었잖아요. 그것에 count all 하면은 아까 전에는 지금 만약에 city에서 그룹 바이를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딱 하나의 숫자만 떠요. 왜냐면 딱 하나의 그룹밖에 없으니까. 그룹화를 하지 않았으니까 딱 하나의 그룹밖에 없잖아요. 테이블 전체가 하나의 그룹이니까 딱 하나만 떠요. 하지만 이것을 다시 우리가 그룹화를 시킨 다음에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그룹별로 이게 다 쪼개집니다. 그래서 그룹별로 그룹 함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A, B, W라는 컨트리 코드를 가진 도시들의 개수는 하나인 거예요. A, F, G라는 컨트리 코드를 가진 그룹의 튜플 수는 4개인 거고요. 이런 식으로 각 그룹별로 그룹 함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룹화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겠죠? 다른 걸 한번 써볼게요. select continent count all 이것을 뭐 대륙 아니다 그냥 하고 AVG도 한번 써볼게요. population 해가지고 from country group by 일단은 컨티넨트로만 즉 대륙으로만 한번 그룹을 지은 다음에 좀 이따가는 다른 것도 또 한번 더 그룹을 지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대륙별로 쭉 인구의 평균과 대륙별 나라의 개수가 이렇게 뜨죠. 아시아 대륙은 이렇게 나라의 개수가 51개고 그 다음에는 인구의 평균은 이렇게 된다. 아시아가 평균이 제일 높죠. 그 다음에 유럽, 노스,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북극, 북극은 0명이죠. 사우스 아메리카 이런 식으로 뜹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그룹 함수를 쓴 게 아니고 컬럼을 썼습니다. 여기서 컬럼을 쓰려면은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그룹 바이에 컬럼명이 있어야 됩니다. 즉 그룹 바이를 시킨 컬럼은 여기에 컬럼명을 쓸 수가 있어요. 그룹 바이에서 쓰지 않은 컬럼명을 여기에 쓸 경우 어떻게 되냐면요. 제일 첫 컬럼에 있는 내용만 딱 하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거든요. 어쨌든 셀렉트 문에서 컬럼명을 내가 사용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이게 어느 대륙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카운트 52라는 것과 평균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컬럼명을 써줘야 되는데 그 컬럼명을 쓰려면 그룹 바이에서 그 컬럼명을 꼭 써줘야 됩니다. 일반적인 컬럼들은
셀렉트 문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룹 바이를 지었을 때 의미가 없어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컨티넨트 말고 리전까지 한번 그룹을 지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리전 이거죠. 그러면 리전도 여기에 이제 그룹 바이 안에서 썼으니까 리전도 한번 적어줄게요. 그러면 아시아라는 대륙에서 이스턴 아시아인데 그 안에 있는 지역 중에서 이스턴 아시아로 다시 한번 그룹을 지은 겁니다. 거기에 속하는 국가의 개수는 8개, 미들은 18개, 사우스니까 남쪽이네요. 그럼 남중앙 이런 식으로 유럽도 여러 개의 리전으로 쪼개지나 봐요. 3개, 2개, 10개, 7개, 8개, 9개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그룹화를 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다시 학교로 돌아갈게요. use 해서 school 합니다. 우리가 만든 데이터베이스죠. 여기에 teacher라는 강사 테이블이 있잖아요. 그 강사 테이블의 내용을 조금 바꿔줄게요. 여기 컬럼을 몇 개를 더 추가해줄게요. 우리가 그룹화를 배웠으니까 그룹화를 좀 더 예제를 적용해 보기 쉽게 여러 개의 컬럼을 더 추가해 볼게요. 이것은 제가 지금 직접 타이핑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미리 제가 메모장에 써놓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복사해 볼게요. 지금 현재는 쿼리를 좀 보시면 이렇게 알터 테이블에서 티처라는 테이블에 대해서 애드를 하겠다. 우리 배웠었죠? 컬럼 추가하는 겁니다. 그레이드라는 컬럼 자료형, 이전이라는 컬럼 자료형, 셀러리라는 컬럼 자료형 이렇게 3개의 컬럼을 추가를 했고요. 이 상태에서 그러면 기존에 들어갔던 튜플들은 이런 값들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널로 초기화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들을 수정해 주는 건데요. 널인 값들을 수정해 주는 건데 이 업데이트는 여러분들 다음 시간 정도에 배울 거예요. 다음 시간에만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똑같이 타이핑만 해주세요. 이렇게 튜플을 수정하는구나. 그리고 이제는 몇 명을 더 추가할 건데요. 강사들을 4명 정도 추가를 할 겁니다. 이런 값들을 갖고 있고요. 이름은 뭐 톰, 제인, 바이올렛, 모니카고 이런 식으로 테이블에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얘들을 다 실행을 하면요. 한 줄씩 실행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select all from 티처 테이블이 좀 풍성해졌을 거예요. 자, 그레이드, 리전, 셀러리 생겼죠. 3개의 컬럼이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도 더 늘었죠. 바이올렛, 톰, 제인, 바이올렛, 모니카 4명 더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가한 컬럼이 어떤 거냐면요. 그레이드는 강사 등급이에요. 마스터, 좀 오래 한 사람들, 시니어, 그러니까 중급 레벨 강사, 비기너, 신입 강사들, 그리고 연봉도 추가했고요. 리전 메인이랑 서브는 뭐냐면요. 메인은 본관이고요. 서브는 별관이에요. 저희 학원이 실제로 별관과 본관이 있어요. 그렇게 강사들이 별관에 있는 강사들, 본관에 있는 강사들 이런 식으로 나누고요. 셀러리 같은 경우는 연봉입니다. 근데 실제 연봉은 아니고요. 제가 연습하기 좀 쉽게 이런 식으로 연봉에 차등을 두고 나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룹 함수를 써서 한번 이 테이블을 통계를 내볼 건데요. select region count all 그 다음에 이걸 인원수로 알려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min 해가지고 최소 값을 구하는 함수 데이트 from teacher라는 테이블에서 group by region 여기서 쓴 컬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룹 함수들이에요. 여기서 리전을 쓸 수 있는 이유는 그룹 바이에서 썼기 때문입니다. 자, 보면요. 일단은 그룹을 리전을 지었어요. 리전은 지금 메인이랑 서브밖에 없습니다. 즉 별관에 있는 사람들과 본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룹을 지었고요. 거기서 각각 그룹의 인원수를 체크를 했습니다. 본관 4명, 별관 4명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민 해가지고 각 별관이랑 본관에서 각각 h 언더바 데이트가 최소인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일 빨리 입사한 사람들이에요. 제일 입사한 지 오래된 사람들의 입사일을 구해라. 그러면
본관은 2005년 3월 23일, 이게 아마 마이클일 겁니다. 그 별관은 2007년에 입사한 사람이 제일 빨리 입사하는 거네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값들을 추려낼 수가 있어요. 본관에 인원이 몇 명 있는지, 별관 인원이 몇 명인지 따로따로 파악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그룹 바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select region 그리고 truncate 해가지고 이 안에다가 avg salary 하고 함수 안에 함수를 넣었습니다. from teacher group by region. 자, 일단은 이 리전으로 그룹을 지었는데요. 별관이랑 본관이 되겠죠. 본관의 truncate, 이게 뭐죠? 버림 함수입니다. 소수점 이하 0번째 자리에서 버려라. 0번째 자리까지 남기고 버려야겠죠? 그 안에 avg 해서 샐러리 값을 넣어줬습니다. 이게 뭐죠? 각 관의 연봉의 평균입니다. 연봉을 다 더한 다음에 사람 수로 나눈 거예요. 그럼 본관 같은 경우는 315만 원이 되겠고요. 별관은 307만 5천 원이 되네요. 본관이 좀 더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룹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해볼까요? select region grade 그 다음에 create 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버림 함수를 쓰는 이유는요, 샐러리가 지금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기 싫어서 어차피 0인데 보기 싫으니까 이런 식으로 소수점 이하를 다 버리려고 이런 식으로 truncate 함수를 쓴 거고요. 그 안에 또 avg 해가지고 샐러리 넣을 겁니다. from teacher group by region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그레이드로 나눌 거예요. 아, 여기 이거 빠졌네요. 자, 보시면요, 일단은 관으로 나눴어요. 본관과 별관으로 그룹을 나눈 다음에 다시 거기서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즉 본관의 비기너 등급에 해당하는 강사들의 연봉 평균은 150만원 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스터, 좀 오래 한 사람들의 강사 연봉은 500만원이나 되네요. 자, 그리고 시니어들은 305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별관도 이런 식으로 3개의 그룹을 다시 나눴죠. 비기너, 마스터, 시니어인데 비기너는 되게 높네요. 생각보다 240만원이 됩니다. 마스터는 450만원, 시니어는 300만원. 이런 식으로 이중그룹화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관으로 나눈 다음에 다시 등급으로 또 나눈 겁니다. 그 안에서 전체였던 그룹을 두 그룹으로 쪼갠 다음에 다시 그 안에서 등급으로 3개 그룹씩 이렇게 쪼갠 겁니다. 먼저 쪼개는 게 중요해요. 먼저 관으로 이제 본관인지 별관인지에 따라서 그룹을 나눈 다음에 그걸 다시 나눈 거라서, 이것을 만약에 리전으로 나누지 않았다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3개의 그룹으로 나눌 겁니다. 잘 보세요. 리전 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리전 빼줘야겠죠. 그룹 바이에서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실행하게 되면 3개의 그룹으로만 나뉘어요. 본관이든 별관이든 그룹을 짓지 않고요. 그냥 바로 그레이드로 3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비기너 210만원, 마스터 475만원, 시니어 300 뭐 얼마. 차이를 느끼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해빙을 보러 갈 거예요. 오늘 강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해빙은요, 우리가 그룹 함수를 써서 막 그룹화를 시킨 다음에 그룹 함수를 막 쓰잖아요. 이때 뭐 그룹화를 해서 그룹 함수에 이제 어떤 그룹은 포함시키고 어떤 그룹은 포함시키고 싶지 않을 때, 그때 이 해빙을 써서 그룹에 대해서 조건을 거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그룹화를 시켜서 막 이런 그룹들이 나왔어요. 이 3개의 그룹들이 나왔는데 이 3개의 그룹들에 대해서 각각 뭐 평균 연봉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 그룹이 지금 그 평균을 내는 데 있어서 이 그룹이 사용될지 사용되지 않을지를 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해빙에서 예를 들어 조건이 각 그룹의 연봉 평균이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 이하면 200만 원보다 이상인 그룹만 속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 더 붙여야겠죠? 그러면 만약 이 그룹의 평균 연봉이 200만 원이 안 되면 이 그룹은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그룹은 넘으면 이 그룹은 포함시켜주고요. 이 그룹이 넘으면 포함시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웨어절에서 튜플들을 걸러냈잖아요. 그렇죠? 어떤 튜플이 그 조건에 만족하면은 이 튜플은 통과시키고 그 다음 튜플이 만족하지 않으면 그 다음 튜플을 그냥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튜플들만 표현했잖아요. 해빙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빙은 단지 이 그룹을 포함시킬 건지 포함시키지 않을 건지를 결정하는 그런 조건을 명시하는 그런 키워드인 거예요. 직접 써봐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리고 조회 쿼리 키워드 순서인데요. 우리는 조회 쿼리를 다 배웠어요. 그래서 셀렉트 배웠고, 프롬 배웠고, 웨어 배웠고, 그룹 바이, 해빙, 오더 바이 이제 다 배웠잖아요. 이것의 순서를 쓸 때 이런 식으로 꼭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웨어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웨어 다음에 그룹 바이를 사용해 줘야 돼요. 만약에 그룹 바이가 없어요. 그러면은 웨어 다음에 뭐 해빙이나 오더 바이를 써야 되고요. 만약에 웨어도 없고 그룹 바이도 없고 해빙 없으면 그냥 바로 오더 바이를 쓰면 되겠죠. 근데 같이 쓸 거면 이런 식으로 순서는 지켜줘라 인 겁니다. 그래야 문법에 오류가 없어요. 그럼 해빙을 한번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워크벤치로 가세요. 셀렉트 그레이드 avg 셀러리 from teacher group by 그레이드로 지금 그룹 바이 한 거죠. 해빙을 씁니다. 민 셀러리가 160만 원보다 더 큰. 자, 일단 출력을 할게요. 그러면요, 지금 딱 두 개만 나왔어요. 두 개의 그룹만 나왔죠. 원래 비기너도 있어야 되는데 비기너의 최소 연봉이 160만 원보다 작나 봐요. 무슨 말이냐면 그룹을 3개로 나눴잖아요. 그럼 이 그룹 3개에서 3개를 표현해 줘야 되는데 그 그룹의 평균 연봉을 표현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 그룹의 평균 연봉 표현해 주고 싶은데 단 조건이 있어요. 이 평균 연봉을 표현해 주고 싶으면 이 그룹의 민 셀러리 이게 뭐죠? 연봉의 최소값입니다. 그러니까 비기너도 여러 개의 튜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튜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셀러리를 다 비교를 해서 제일 작은 셀러리를 하나 뽑아냅니다. 그게 아마 150만 원일 거예요. 그래서 이 150만 원이 지금 껴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그냥 여기에 표현하지 마. 이 그룹은 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의 그룹만 여기 표현된 거예요. 즉 그룹에 대해서 어떠한 값을 구한 다음에 그룹 함수를 쓴 다음에 그것의 조건을 걸 때는 이런 식으로 해빙 뒤에 써줘야 됩니다. 웨어 뒤에 써주면 안 돼요. 웨어는 태생적으로 튜플을 걸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컬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룹 함수를 쓸 수 없어요. 해빙은 지금 그룹 함수를 썼죠. 민 해가지고 이 민이라는 함수 자체가 그룹 함수잖아요. 그룹 함수를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웨어 뒤에다가 이렇게 셀러리의 평균이 뭐 160만 원 이상인 거 이렇게 쓰면은 바로 오류 납니다. 웨어 뒤에서는 그룹 함수를 쓸 수 없다. 쓰려면 해빙에서 써야 된다. 그 해빙에서는 이렇게 그룹 함수만 쓰냐? 그건 또 아닙니다. 해빙에서는 그룹 바이 뒤에서 쓴 컬럼에 대해서 또 조건을 걸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해빙에서 뭐 그레이드는 뭐 이런 식으로 걸 수 있겠죠. 다시 쓸게요. 그레이드 느낌표입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되면 아닌 것이죠. 그레이드가 뭐 시니어가 아닌 것들. 그러면 얘도 지금 여기서 없어지겠죠.
해빙도 AND 해가지고 여러 개의 조건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얘도 포함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마스터 그레이드만 출력이 될 겁니다.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방금 생각난 건데 해빙해서 하고 AND로 조건을 여러 개를 써줄 수가 있죠. 그레이드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여기서 시니어 그룹은 탈락하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서는 비기너 그룹이 탈락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스터 그룹도 한번 제가 탈락하려고 뭐 마스터 그룹에 그냥 일반 컬럼을 한번 써볼게요. and name and name이 마이클이 아닌 거. 지금 마스터 그룹에는 마이클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에러가 나요. 이 having clause, 즉 having이라는 키워드 뒤에서 name이라는 컬럼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having 뒤에 쓸 수 있는 조건들은요, 이런 식으로 그룹 함수거나 아니면은 그룹 by 뒤에 썼던 컬럼 뿐이에요. 이 name은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룹 by 뒤에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 쓸 수 없습니다. 이런 규칙을 꼭 기억해 두셔야 나중에 이걸 비교를 where로 해야 되냐 아니면 having으로 해야 되냐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꼭 기억해 가지고 좀 외우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select grade max salary min salary from teacher group by grade having average salary가 220만원. 위에랑 비슷한 건데요. 각 그룹의 맥스 샐러리와 민 샐러리를 표현을 해라. 즉 마스터 그룹에서 제일 돈 많이 받는 사람, 아마 이게 마이클이 될 거고요. 그 마스터 그룹에서 제일 돈 적게 받는 사람, 450만원. 이게 많죠, 그래도. 표현하고요. 시니어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비기너가 빠졌죠. 비기너가 빠진 이유는 바로 이 해빙절 때문입니다. 해빙절에서 연봉의 평균이 220만원보다 큰 그룹만 여기에 표현을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비기너들의 연봉 평균은 220만원이 넘지 않는 거겠죠. 중간에 컴퓨터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지금 다시 동영상을 재촬영하고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썼던 그런 스크립트는 다 날라갔고요. 여기서 이제 예지를 하나만 더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elect grade avg 해서 그룹 함수를 써주시고요. from teacher group by grade having grade in 해서 beginner 그 다음에 senior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잠시만요. is school 여기 오타가 있네요. 자, 실행해 보면 비기너와 시니어라는 뒷그룹에 대해서 평균 연봉을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데요. 이제 해빙절에서 그레이드 인 해가지고 그룹 바이에 사용된 컬럼인 그레이드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것을 웨어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average salary from teacher where grade in beginner 그리고 senior group by grade
실행하면 결과는 완전 똑같아요. 두 쿼리를 실행했을 때 결과는 똑같은데요. 이게 구조가 달라요. 이제 grade라는 컬럼은 where절에서도 비교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having절에서도 비교가 가능합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순서의 차이가 있거든요. 자, 위의 쿼리 같은 경우는요. 먼저 teacher라는 테이블을 그룹화를 시킵니다. 그룹화를 시켜서 그룹별로 쪼갠 다음에요. having절에서 어느 그룹을 사용할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레이드가 비기너와 시니어인 그룹만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는 빠졌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쿼리 같은 경우는요. 일단 티처라는 테이블에서 먼저 튜플들을 다 정리를 해요. 여기서 그레이드 인 해서 비기너와 시니어를 했으니까 그레이드가 마스터인 튜플들은 이미 다 제거가 된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룹 바이를 해서 이 외어절로부터 튜플이 제거된 그룹화를 진행하니까 당연히 그레이드가 마스터인 그룹은 존재조차 하지 않겠죠. 자, 이런 차이가 있고요. 어쨌든 그레이드라는 컬럼은 그룹 바이 절에서 사용됐을 경우 해빙절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을 그냥 웨어절에서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고요. 제가 링크 걸어드린 숙제 꼭 해주시고 그럼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